제 머리카락으로 집신을 지어 헌법재판관들께 보내겠습니다. 오늘 1시간 뒤 기류에 쓰는 논평 행사를 합니다. 서울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헌법재판소까지 3보 1배로 갑니다. 2,500걸음을 걷고 830배 절을 할 것입니다. 당 전체가 나와서 장애 활동을 한다는 것은 제도권에서는 더 이상 해결을 못한다. 이런 전체적인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크죠. 정치력의 부족, 능력의 부족을 자인하는 결과밖에 안 되는 겁니다. 민주당은. 네. 정치인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세 가지를 중에 하나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삭발, 단식, 네. 삼보일배. 그런데 삭발, 단식, 삼보일배 지금 야권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지금 최대치 총력전을 펴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을 볼게요. 어제 민주당 사람 200명이 여의도 국회에서 헌재까지 도보행진했는데 오늘은 강전하 변호사님, 네. 조국 혁신당이 광화문에서 헌재까지 삼보일배를 시작했더라고요. 그렇죠. 삼보일배 하면 생각나는 거는 2004년 총선 때였는데요. 예. 그때 추미애 의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 사과한다면서 광주에서 삼보일배를 했었고 예. 그때 전국구로 좀 유명해지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삼보일배라든지 단식 이런 것들이 극단적인 모습들을 보이면서 저는 어느 정도 자기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조국 혁신당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조국 전 대표가 수감된 이후로 당의 어떠한 뚜렷한 대권주자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없고 어떤 당의 존재감 자체가 많이 낮아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근데 지금 상황에서 조국 혁신당이 그럼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아마 그런 마지막의 수단으로서 삼보일배를 선택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저는 실상 여당에서도 뭐 나오는 것들이 있지만 극단적인 행동들은 자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대통령에 대한 형사사건도 진행 중이고 그리고 탄핵 심판 같은 경우에도 이제 결정만 남아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여야가 그 결론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형태로 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 국민들께 정치의 희망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예. 지금 갑작스러운 조국 혁신당의 삼보일배 시작은 굉장히 좀 안타깝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국 혁신당 사람들이 저렇게 광화문에서 헌재까지 삼보일배를 시작했고 어제는 민주당의 도보 행진이요. 집회 신고를 미처 하지 못해서 어제는 구호와 이런 거 없이 쭉 걸었었는데 지금 보면 박창대, 김민석, 전현희, 김용민 등 해서 이제 민주당 지도부가 오늘 오후부터 다시 이제 한 8.7km를 도보 행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강전하 변호사 지적 중에 뭐 단식 혹은 삭발, 삼보일배, 도보투쟁 제1야당이 할 일인가라는 비판하셨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하는 거죠. 뭐 물론 어떤 분들은 그게 예전에 했던 일들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입법 활동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지만 헌재 판결이 나오는 거는 민주당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성을 모은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 간절함을 표현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누구든 자기가 표현하는 방식에 있어서 뭐 삭발을 하든 단식을 하든 삼보일배를 하든 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것이 뭐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낄 수 있지만 또 정말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는 마음에 큰 어떤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저런 부분들이 뭐 지금의 패션에 맞지 않다, 뭐 지금의 상황이 맞지 않다 이렇게 비판하는 소리도 있을 수 있지만 예.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지금 현재로서는 뭐 할 수 있는 방법의 최선의 모든 것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현정 의원님 이런 부분이 있어요. 오늘 저희가 채널A가 단독 취재한 내용에 보면 민주당에서는 아예 내란당 해산법까지 추진하겠다. 뭐 박홍근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듯한데 현직 대통령의 내란 혐의가 확정이 되면 정당 해산 심판을 받아야 된다.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그래서 뭐 민주당이 할 수 있는 게 이제 법을 통해서 사실상 자기들의 어떤 정책 목적을 달성하는 걸 그동안 쭉 해왔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 선거법 같은 경우도 이재명 대표가 허위사실 유포 걸리니까 그거 빼버린 그 법률도 만든다고 그러고 뭐 그런 활동을 해왔는데 저는 박찬대 원내대표 한번 묻고 싶습니다. 과연 정치라는 게 이렇게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법안 만들고 통과시키는 게 정치인가요? 그러면 상대당이 있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 원내대표라는 게 뭐 하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여야의 어떤 대화를 하라고 만든 게 원내대표예요. 근데 맨날 자기들끼리만 합니다. 그냥 단독으로 하고. 세상에 지금까지 합의해서 했다는 소식을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옛날 같으면 정말 원내대표들이 이런 상황에서는 서로 물밑에서 합의하고 논의하고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원내대표에게 많은 권한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오로지 그냥 자기들의 어떤 법안만 통과시키기 위한 원내대표 한다 그러면 이게 정치인가요? 저는 이거는 정치학 개론에도 이런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치인들, 이 국회의원들은요, 다른 분들은 뭐 일반적으로 할 수 있다고 봅니다만은 국회의원들은 지금 국민들로부터 이 세금을 이 월급을 받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예. 만약 최상목 대행이 저렇게 삼보일배한다 그러면 국민들이 용납하겠습니까? 국민들이 제발 일을 하라고 했는데 매일 저렇게 도보로 가고 매일 저렇게 삼보일배하고 저러면서 국민들은 월급 줍니까? 저는 그래서 뭔가 구분을 해야 된다. 월급 받고 국민들로부터 월급 받고 일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행동은 달라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야당이 꽤 많은 인원들이 저렇게 거리로 나가긴 했지만 뭐 여당도 몇몇 의원들은 릴레이 시위 지금 헌재 앞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다 사실 여야 할 것들이 다 장애로 나간 상태예요.